오늘은 저번 시간과 이어서 파워포인트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 PPT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쓴다면은 작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지 인제 그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의 숙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그리고 상대방이 전달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게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그 온라인에 들어있는 마스터 내용을 자주 확인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잘 전달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배웠던 슬라이드에 그림을 불러와서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그림을 슬라이드에 넣게끔 PPT에 보면은 간혹 그 설명 자료 옆에 사진이 들어가게 될 경우 상대방의 전달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끔 글씨 그 내용 옆에 사진을 넣거나, 또 어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했던 부분에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맞게끔 슬라이드에 맞게끔 잘라서 사진을 아니면 그림을 입력을 해서 보여주는 어떤 형식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 사진이나 도형에 맞게 자르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 도형에 병합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 도형에 삽입하는 방법. 이 뭐 세 가지가 있는데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이 세 가지입니다. 결과적인 거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도형에 맞게끔 자른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그림 도형에 맞게 자르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뭔가 슬라이드에 넣는다 생각하면은 삽입 부분을 하시면 돼요. 삽입 부분을. 글씨도 텍스트를 넣는다? 그러면 삽입해서 텍스트를 두게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눌러서 사진 파일을 어디서 불러오느냐. 이 DVS에 쟤는 컴퓨터에 사진에 그 안에 사진을 몇 가지를 저거 하려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을 한 상태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조절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이 조절점이 찍히면은 그림 서식이나 이 조절점이 있어야 그림 서식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자르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절점이 나온 부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보면은 그림 서식 파일을 좀 이렇게 작게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옆에 자르기가 있어요. 이 자르기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클릭을 하면은 많은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 원형 있고요. 타원형도 있고, 그리고 뭐 십자가 마크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트도 있고 여러 가지의 도형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도형에 맞춰서 자르기를 누르면은 실제 여기서는 타원형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그림을 타원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동그란 원형에 맞춰서 넣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자르기의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르기라는 거는 많이 씁니다. 요즘은 사진이 보통 모니터 화면이나 여러 가지가 다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6:9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슬라이드 자체도 16대 9니까 이걸 그림을 불러와서 여기에 딱 슬라이드에 맞추려고 그러면 16대 9로 눌러서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진이 약간의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임의로 이 조절점을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 그러나 여기서는 1대1 비율입니다. 1대1 비율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해 볼까요? 삽입을 눌러서 그림을 눌러 가지고 이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불러오고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조절점이 생기죠. 이거를 줄여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걸 항상 대상을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만 이 형성이 그림 서식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리본 메뉴가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자르기를 누르고요. 도형에 맞춰서 자르기. 그래서 타원형을 하게 되면 자리가 됐죠. 그러나 내가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비율을 1대1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조절이 된다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여기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크게. 왜냐면 이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선, 그리고 요거는 뭐라 그랬죠? 사진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다 그랬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하려고 그러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동이 자유자재롭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빨간 선이 이 중간에 이렇게 가 있어요. 이 조절점이 이 슬라이드의 정가운데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로 배운 겁니다. 도형에 맞춰서 자르기. 그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림의 도형 병합, 교차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삽입을 누르고 그림을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림이 나온 상태에 보면은 조절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옆에다가 사진을 줄인 후에 에, 삽입을 누르고 여기서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트가 나옵니다. 그죠? 하트가 나온 상태에서 이 하트를 그림에 맞춰서 조절을 해요. 근데 이게 사진의 얼굴이 자른 부분이 정확하게 하트에 클릭이 되는지 모르니까 이 하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도형 서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옆에 도형 서식 부분에서 상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채우기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단색 채우기가 있어요. 여기서 투명도를 클릭을 하면은 투명도를 한 24%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자르고자 하는 아기의 얼굴이 보입니다. 잘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어, 밑에 사진을 클릭을 하고 위에 하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도형 서식에 여기에 보면은 도형 병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는 도형에 맞게 사진을 병합시킨다라고 했죠. 교차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교차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트 부분이 이렇게 잘립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한번 도형을 삽입해서 보시겠습니까? 삽입, 그리고 그림을 눌러서 이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누른 상태에서 요걸 항상 이 사진을 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진을 클릭을 하면은 이 조절점이 생겨요. 이렇게 조절점이 생긴 부분을 옆에다 맞춰 놓고 다시 삽입과 도형의 하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맞춰서 하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 부분에 맞게끔 이 사진을 줄이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맞춰서 놓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요 하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도형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은 단색 채우기 부분에 투명도가 있어요. 아까 한 24%라고 했죠? 24% 정도 누르니까 도형에 맞춰서, 아니면 요걸 좀 옮겨도 돼요, 이렇게. 도형에 맞춰서. 근데 이 항상 하는 그림은 이 그림의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지, 이거 보다가 이 하트가 오버되면은 옆에 이게 삐집니다. 이 그림 안에 이게 하트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진을 먼저 클릭을 하면은 조절점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하트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도형 서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도형 병합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오늘 아까 얘기했죠. 도형 병합을 병합해서 교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교차를 뭐 이렇게 누르면은 결합을 시키거나 통합시키거나, 근데 오늘은 교차시키는 부분이나 여기서 교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트만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 더 크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아주 작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회전도 시킨 모양에 맞게끔, 슬라이드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하나가 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음은 그림 도형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째 방법인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삽입에서 그림을 선택해서 삽입을 넣습니다. 그럼 조절점이 생기죠. 조절점이 생긴 상태에서 사진을 축소해서 놓고, 그 다음에 도형을 원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사진에 컨트롤을 C를 누르면은 실제 이게 복사예요. 복사된 거거든요, 사진이. 복사된 상태에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 원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어 그림 또는 질감을 채운다는 부분이죠. 요걸 클릭한 상태에 보면은 클립보드라는 게 나와요. 이 클립보드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원형의 사진이 복사가 됩니다. 그죠? 컨트롤 C를 누르고 클립보드에 복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해 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삽입을 누르고 그림을 이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삽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진 대상을 줄이려고 하면 항상 여기다가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줄인, 그럼 사진을 어떤 도형으로 맞춰서 할 건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도형을, 아까는 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 육각형으로 한번 조절을 해 볼까요? 육각형,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여기에다가 도형에 맞춰 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클립을 여기서 항상 대상을 클릭을 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그리고 C, 영어 C를 누른 상태면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핸드폰 사진 파일 안에 들어가서 복사를 한 상태에서 USB 옮기는 거 맞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사한 상태에서 USB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복사를 누르면은 여기에 복사 이렇게 하면은 복사가 되듯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 복사를 하게 될 경우는 여기다가 대상을 넣고
이렇게 도형 서식을 클릭하면은 요 도성 안 나올 때는 요 도형 서식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단색 채우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 네 번째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고 보면은 여기 밑에 클립보드가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됐죠. 그죠? 그럼 복사가 된 겁니다. 육각형의 사진을 아까 복사한 게 그대로 여기에 복사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상태는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방법은 아까 했지만 질감 채우기에서 여기 밑에 지금 제 얼굴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른쪽에 맞추고 왼쪽에 맞추는 사진을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러면 요 부분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도형에 맞게 자르기 하고 병합 교차하는 방법 그리고 클립보드 복사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클립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원형이나 무슨 도형에 맞춰서 사진을 그 안에다가 복사해 놓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이거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거를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기 많이 알면은 좋듯이 이걸 이렇게 써야 될까 저렇게 써야 될까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그림이나 사진 파일을 도형에 맞춰서 자르기나 넣기 뭐 이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그런 어떤 부분을 아시면은 이거는 자주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은 계속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익숙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